요즘 어딜 가나 이 체중 감량 치료제 이야기뿐이에요. 정말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대화의 중심에는 항상 일라이 릴리라는 이름이 있죠. 월스트리트는 뭐 거의 열광 상태고 주가는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하나의 기술, 정확히는 GLP-1이라는 이 약물 계열이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한 주식에 모든 관심과 기대가 쏠릴 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엄청난 기회일까? 아니면 어쩌면 아주 위험한 신호일까? 어쩌면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이 밝은 스포트라이트가 만든 아주 짙은 그림자, 그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스포트라이트가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 길고 짙어지는 법이니까요. 그렇죠. 모두가 한 곳만 바라볼 때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놓치기 쉽죠. 그래서 오늘 제약업계의 바로 이 지점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시장의 모든 사랑을 한몸에 받는 이 스타 기업, 그리고 그 그늘에 가려진 두 기업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현재의 가격과 미래의 가치, 네, 그 사이에서 올해는 과연 무엇을 봐야 할지 함께 탐색해 보시죠. 시장의 뜨거운 감정과 기업의 차가운 현실,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주 흥미로운 줄다리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스포트라이트의 주인공부터 만나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모두가 일라이릴리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역시 마운자로와 젯바운드라는 이름의 약이 있습니다. 바로 그 GLP-1 계열의 당뇨 및 비만 치료제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살 빼는 약,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시장이 이걸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게임 체인저요? 네. GLP-1은 원래 우리 몸에서 식사 후에 나오는 호르몬 이름인데요. 이 약들은 그 호르몬의 작용을 아주 강력하게 모방해요. 아, 우리 몸에 원래 있던 걸 이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뇌에 가서 이제 그만 먹어, 배불러 이런 신호를 보내서 식욕을 억제하고요. 뇌에 직접요? 네. 그리고 위에서는 음식이 천천히 소화되게 만들어서 포만감을 아주 길게 유지시켜줘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억지로 칼로리를 태우는 게 아니라 식사 습관과 관련된 뇌의 신호체계 그 자체에 관여하는 거네요. 와,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인데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이 약이 단순히 비만 치료를 넘어서 수면무호흡증, 심장질환, 심지어는 알츠하이머 같은 다른 질병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고요. 기대감이 엄청나군요. 네, 이런 기대감이 숫자로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는 지표예요. 아, PER. 기업 이익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맞습니다. 그럼 그 PER 수치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최근에 S&P 500 기업들의 평균 PER이 약 28 정도 되거든요. 28 정도. 네. 그런데 현재 일라이릴리의 PER은 51에 달해요. 51이요? 잠깐만요. 51이면 시장 평균의 거의 2배잖아요. 이건 거의 이 회사는 미래에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시장이 선언하는 수준의 숫자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런 완벽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좀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현재 노점 조건은 최상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앞으로 이 약들이 예상대로 팔리고 새로운 적응증도 계속 허가받고 경쟁자는 나타나지 않는 그야말로 장밋빛 미래가 가격에 전부 녹아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지점, 그 완벽한 시나리오에 균열을 낼 만한 변수가 등장했거든요. 일라일릴리의 독주가 영원히 보장된 건 아니라는 신호죠. 경쟁사 말씀이시죠? 네,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노보 노디스크가 최근 주사제가 아닌 먹는 알약 형태의 치료제를 선보였어요. 아무래도 매일 주사를 맞는 것보다는 알약 하나 삼키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건 아주 중요한 변수예요. 정말로요. 편의성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렇겠죠. 일라일릴리의 높은 주가는 기술적 우위와 시장 지배력이 계속될 거라는 믿음 위에 서 있는데 이 먹는 약의 등장은 바로 그 가정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앞으로도 계속 최고일까? 하고요. 만약 소비자들이 효과는 조금 덜해도 편한 알약이 더 나았다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하면 일라일릴리의 그 철옹성 같던 시장 점유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잠식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최상의 시나리오에 작은 흠집이라도 생기면 그 높았던 기대감은 순식간에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어요. 아, 높은 PER은 그만큼 주가가 하락할 공간도 넓다는 의미니까요. 높은 기대는 언제나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는 법이죠. 일라일릴리의 높은 가격에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작은 변수 하나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바로 이 스포트라이트가 만든 그림자 속, 거기를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시장의 시선이 한 곳에 쏠려 있을 때 역발상 투자자들은 일부러 외면받는 곳에서 기회를 찾죠. 그리고 지금 제약업계의 그림자 속에는 머크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라는 두 거인이 서 있습니다. 이 두 회사도 정말 엄청난 규모의 제약사인데 지금은 GLP-1 경쟁에서 한 발 비켜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대신 항암제나 면역질환 치료제 같은 다른 분야에 집중하고 있죠. 네, 각자의 강점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이죠. 그런데 이상하네요. 머크나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도 분명 훌륭한 회사인데 왜 시장은 이들을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 걸까요? 단순히 GLP-1 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PER이 3배 넘게 차이 나는 게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요. 거기엔 아주 명확하고 고전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특허 절벽, 영어로는 페이턴트 클리프라는 공포 때문이죠. 특허 절벽이요? 네, 이 두 회사는 곧 엄청난 현금을 벌어다 주던 핵심 약들의 특허 보호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거든요. 특허가 풀리면 복제약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매출이 급감하게 되는데 투자자들은 바로 그 절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 예를 들면 머크의 핵심 항암제인 키추르다나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의 혈액 희석제 엘리퀴스와 항암제 옵디보, 말 그대로 회사 매출의 기등 역할을 하던 약들의 독점 판매 기간이 끝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악재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수익 감소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의 투자 심리는 지금 꽁꽁 얼어붙은 상태죠. 당장 내년에 성장이 꺾일 게 뻔히 보이는데 누가 선뜻 투자하겠어요. 하지만 PER이 14, 18 수준이라는 건 시장이 이 회사들이 다음 효자 상품을 만들어낼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과 같은데 이건 좀 너무 비관적인 평가 아닌가요? 수십 년간 수많은 신약을 개발해온 회사들인데 말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제약업계의 거인들은 늘 이 특허 절벽이라는 파도를 넘어왔어요. 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요. 이건 이들에게 처음 겪는 재앙이 아니라 사업의 일부이자 극복해야 할 주기적인 과제 같은 거죠. 예를 들어 머크는 2000년대 초반에 진통제 바이옥스 사태로 회사가 존폐 위기까지 갔지만 결국 이겨냈고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는 혈전 용해제 플라빅스의 특허 만료라는 거대한 절벽을 이미 한번 넘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혹은 더 큰 위기를 극복해낸 역사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현재의 특허 절벽이라는 우려를 다른 각도에서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떤 각도 말씀이시죠? 이건 위기가 아니라 이 회사들의 위기 관리 능력과 차세대 신약 개발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싸게 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바로 관점의 차이죠. 단기적인 특허 만료라는 위협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수십 년간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와 그 R&D 파이프라인의 장기적인 잠재력에 주목할 것인가? 다시 숫자로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지겠네요. 네, 다시 숫자로 돌아와서 직접 비교해보죠. 아까 일라이릴리의 PER이 51이라고 했죠? 네, 51이었죠? 반면에 머크는 약 14,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는 약 18 수준입니다. 와, 14와 18. 차이가 정말 극적이네요. 시장이 일라이릴리가 벌어들이는 이익 1달러에 대해 51달러를 지불한 의향이 있다면 머크나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의 이익 1달러에 대해서는 14달러에서 18달러 정도만 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게 바로 가치 중심의 관점이에요. 단기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가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새로운 약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에 비해 훨씬 저렴해졌다고 보는 거죠. 모두가 공포에 질려 팔 때 그 안에서 장기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역발상 투자. 딱 그 말이네요. 네,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한쪽에는 폭발적인 성장과 높은 기대를 한몸에 받는 스타, 일라이릴리가 있고요. 네. 다른 한쪽에는 특허 절벽이라는 당면 과제 때문에 소외되어 있지만 오랜 역사와 저력을 가진 머크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가 있어요. 결국 이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투자 이야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처럼 들려요. 정확해요. 하나는 시장의 열기를 따라가는 모멘텀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가격이 내재된 가치보다 싼지를 따지는 가치의 이야기죠. 시장의 뜨거운 파도에 올라타서 더 높이 날아갈 선두주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모두가 외면할 때 묵묵히 다음 파도를 준비하는 저평가된 챔피언의 잠재력을 믿을 것인가?
정말 흥미로운 갈림길이네요. 여기서 우리는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돼요. 아,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 네. 일라이릴리는 지금 당장 누가 봐도 최고의 성과를 내는 좋은 회사임이 분명해요. 하지만 주가는 이미 그 좋은 점들을 모두 반영하고도 넘어섰을 수 있죠. 즉 좋은 주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머크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는 특허 절벽이라는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좋은 회사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이미 온갖 나쁜 시나리오를 다 반영해서 잠재적인 가치보다 훨씬 낮아졌을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좋은 주식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게 가격과 가치 사이의 고전적인 딜레마예요. 투자의 핵심은 결국 내가 지금 지불하는 가격이 미래에 실현될 가치보다 낮은지를 판단하는 거니까요. 일라이 릴리의 경우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 현재 가격이 부담스러운 수준일 수 있고 다른 두 회사는 그 반대 상황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시장의 열광을 이끄는 하나의 길과 그 빛 때문에 생긴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또 다른 길을 살펴봤어요. 정말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두 가지 이야기인데 여러분께서는 이 두 이야기 중 어느 쪽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는 혁신에 대한 시장의 시각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스포트라이트는 종종 GLP-1 약물처럼 하나의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획기적인 기술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이해하기 쉽고 또 흥분되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모두의 시선이 한 곳에 쏠려 있을 때 다른 곳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는 다음 시대의 혁신을 놓칠 수 있다는 점. 바로 그 점이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날의 이 기적의 약에 온 세상이 열광하는 동안 시장에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놓치고 있는 다른 분야의 혁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GLP-1처럼 단숨에 시장을 바꾸진 못하지만 항암 연구나 알츠하이머 치료 분야에서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발전들은 없을까요? 어쩌면 다음 시대의 일라이 릴리는 지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분야에서 조용히 성장하고 있을지도